원니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트랙 마돈 사이즈 선택에 대한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제 댓글로 이제 키가 172에 인심이 78인데 권장 키가 이제 사이즈가 54를 사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54를 사셨대요. 근데 이제 시트 포스트를 끝까지 다 내리고 타고 있다고 이게 사이즈 실패죠. 이제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댓글 다신 분 자전거 사진 보고 이거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분의 이제 키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막 안장 높이도 그렇지만 안장도 뒤로 엄청 빠져 있고 핸들도 엄청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사진을 주신 분이 이제 이분이 활동하는 이렇게 톡방에 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누구 이게 동호회분이 최신형 마돈을 샀더라, 자전거 예쁜 것 같다 뭐 이제 이러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사진 하나는 이제 신형 트랙 자전거 거의 기함급인 것 같아요. 그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거 뭐 사이즈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지 이러면서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분 키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나랑 이제 내가 이분 키를 알고 있는데 이거 자전거가 어떻게 이게 핏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지 싶어갖고 의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 사진을 보여줬던 이제 저하고 이제 자전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그분하고. 근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 트랙이 마돈이 뭐 좀 작게 나온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이렇게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해갖고 편집해서 올린 사진 같은 경우는 차주분이 좀 키가 있어 보이시는 분인데 자전거는 되게 협소해 보이고, 이제 제가 봤던 자전거 사진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사이즈 실패에 대해서 한번 이 트랙 마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 텐데,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의 맥락이 앞전 영상들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이외에 그 사이즈를 선택하거나 피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까지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 일반적으로 자, 이분이 키가 172이시고 인심이 78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키만 놓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차트에 사이즈 권장표 제가 띄워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52 사이즈가 163에서 168까지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170 정도 선이, 저도 키가 171에서 73이 왔다 갔다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170, 71 나오다가 이제 저기 병무청에서 사이즈를 쟀을 때는 73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73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키를 대니까는 또 73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잴 때마다 또 틀리기도 하고, 뭐 키라는 게 나이대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내가 운동을 하냐 안 하냐, 뭐 척추가 펴졌냐 굽어졌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목의 상태라던가 키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사이즈를 고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절대적인 키보다 인심이 더 중요합니다. 인심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사이즈표를 보시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이게 168에서 171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표 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앞전에 다른 유튜버들 분들도 이제 많이 찍으신 부분이 있고, 저도 이 내용을 다뤘던 영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이게 그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52하고 54 사이즈 중간에 딱 걸치는 그런 키예요. 여기서 작은 걸 갈 거냐 큰 걸 갈 거냐, 뭐 이제 이런 선택에 놓이는 상태인 건데,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인심이 이제 76부터 79까지죠. 근데 이분 인심은 78이에요. 근데 54를 보시면은 78부터 82까지죠. 근데 위에 또 신장을 보시면 68이
딱 끝점과 시작점에 걸쳐 있어요. 52에서는 끝점이고요. 54에서는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 78이라는 인심이 54에서는 시작점이에요. 54를 탈 수 있는 가장 작은 신장이라는 거죠. 인심으로 놓고 보면 52로 걸치면은 중간이거나 거의 끝에 가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이게 다른 분이 또 제 영상에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뭐 이렇게 대리점 추천으로 이렇게 샀더니 작은 데다고 답답해가지고 큰 걸로 바꿨더니 맞았다. 이제 그거는 아예 이렇게 한 사이즈를 아예 잘못 사신 케이스예요. 내가 윗 사이즈를 탔어야 되는데 아래 사이즈를 잘못 고른 케이스인 거고 지금 이런 거는 중간에 걸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다른 유튜브 분들이 큰 걸 사라 라고 말하는 유튜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무조건 이럴 땐 이렇게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찍었던 영상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딱 거기에 걸리는 실제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이즈를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자 내가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기냐 몸통이 기냐 이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팔이 깁니다. 그리고 인심이 평균에서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72에 인심이 78이면은요 키에 비해서 다리가 이제 좀 더 짧으신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몸통이 길어요. 이 전형적인 이게 가장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체형입니다. 그래서 매장들이 유럽 그런 사이즈대로 타지 말고 한 사이즈 작게 타라라는 그런 낭설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럽 그 차트대로 타면은 크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이즈 작게 가면 무난하니까 이제 매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건데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제 크게 가라라고 이제 그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둘 다 틀린 말이기도 하죠. 그거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거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사이즈 고를 때 뭘 고려해야 되냐 뭐 이제 그것도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은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싱크웨이 맞을 겁니다. 그 운영하고 계시는 정영래 대표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피팅 그 뭐냐 그 프로그램 그 강의 이렇게 다니실 때 준비해 주셨던 차트인데 이제 이게 이제 좀 과거에 거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간 요 부분에 이제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키가 165, 170, 175까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유효탑이라고 해서 500에서 520까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드리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심에 보시면 77에서 이제 뭐 80 이렇게 돼 있고 중간 선들에 이렇게 걸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분이 78이면은 사실상 키는 이제 여기 165하고 170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은 이 78이라는 저기 그 뭡니까 인심은 사실상 160 후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167, 168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값의 인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170 이 172 제가 이분하고 키는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제 인심은 81이에요. 그러면은 81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제 인심은 70에서 75 사이에 걸쳐져 있죠. 근데 81이면은 이제 한 73, 74 그 사이쯤 걸리겠죠. 83 인심이 또 이제 뭐 75부터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뭐 그쯤 어디쯤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 키는 72이시지만 인심으로 평균값을 봤을 때는 160 후반대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키에 비해서 몸통이 길고 팔다리가 짧은 경우는 한 사이즈를 작게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이게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안장을 뽑지도 못하고 자전거가 길어가지고 환장하는 그리고 라이더가 자전거에 승차했을 때 자세도 안 나와요. 예, 이쁘지가 않습니다. 라이더의 자세도 안 나오고 자전거에 이제 뭐 안장도 당연히 안 나오니까 이제 안 이쁘지만은 핸들하고의 안장도 멀어요. 예.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가서 유리한 게 아니라 작게 가야지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이즈 미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다리가 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야
팔다리가 길고 뭐 그러면은 뭐 크게 타라고 저는 추천을 한 건 아니에요. 크게 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즈가 중간에 턱걸이 했을 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내가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짧으면 몸통이 길면은 작은 걸 가시고 팔다리가 길면은 뭘 가도 상관없는데 조금 큰 거를 가시는 게 내가 좀 더 파워풀하게 자전거를 이게 좀 페달링을 하고 치고 나가고 공격적으로 타고자 할 때는 유리하다. 약간 이게 반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한 사이즈 큰 거냐 한 사이즈 작은 거냐 아니에요. 중간에 턱걸이에 걸린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이즈 큰 걸 타셔도 안 되고 한 사이즈 작은 걸 타셔도 안 됩니다. 원래는 내 키가 이걸 타야 되는데 저걸 탄다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중간에 걸친 사람들의 한정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작은 걸 가게 되면은 자전거를 민첩하게 이제 다루기가 뭐 내가 자전거를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전거를 컨트롤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 양쪽 면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뭘 얻을 것이냐에 따라서 반 사이즈 작은 걸 할 수도 있고 반 사이즈 큰 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반 사이즈라고 얘기할 거예요. 중간에 걸친 분들이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정 사이즈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그 해당 사이즈에 딱 중간에 걸쳐있다 그냥 그럼 그 사이즈 타셔야 됩니다. 정 사이즈. 일단은 좀 끊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댓글로 요청해주신 본인 사례에 대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다뤄달라 말씀하신 이 키 172에 인심 78인데 54를 선택했다. 사이즈 차트대로. 요거에 대한 정리해드렸고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앞전 영상과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사이즈에 대한 선택에 대한 요걸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는 단순히 사이즈 권장표대로만 사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샀는데 실패한 케이스죠 지금 이게. 근데 이분은 딱 중간에 걸쳐져 있는 거에서 이제 큰 거를 사신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건데 이분은 몸통이 길기 때문에 작은 걸 가셨으면은 딱 편하기도 하고 이쁘게 나왔을 건데 조금 이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조금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핏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트랙 마돈에 대한 사이즈 선택에 대한 이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좀 찍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 앞전에 다른 걸로 이제 기획을 했던 건데 이게 좀 이 말씀은 이제 뭐 피팅을 해주시는 분들, 피팅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한테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뭐 피팅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뭐 저딴 새끼가 뭐 쥐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쳐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뭐 그냥 저 새끼 의견도 한번 그래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 뭐 이러시면은 보세요. 예. 뭐 피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피팅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일 거니까 이거 보시고 누구한테 가서 피팅을 받으시던 제가 해드린 말씀을 꼭 참고해서 의사를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신체 상황에 대한 의사 표현이에요. 네, 제가 실제 최근에 피팅을 해드렸던 사례에서 있었던 거를 이제 예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요. 한 친구는 이제 피팅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해드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본인이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이제 말을 안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분 일단 말씀 한번 해드린 다음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뭐 키도 좀 크시고 뭐 팔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피팅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닌데 팔에도 자꾸 쥐가 난다. 저한테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불편하다. 그 말만 해요, 그냥. 그리고 뭐 피팅을 할 때 아무런 자기 신체 조건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래도 무릎이 아프고 저래도 무릎이 아프고 뭐 이렇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요구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할 때마다 피팅 값을 계속 조금씩 조정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해드렸는데도 계속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피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그냥 이제 뭐 측정하고 재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눈으로 면밀하게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하고 안장 앞뒤 간격을 맞췄을 때 대부분 다 무릎이 나오는 게 위치가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양반 다리 하고 앉아 있을 때 방향 습관이라든지, 왜 사람이 팔짱 낄 때도 한쪽 팔만 꼭 이렇게 올리는 팔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계단 올라갈 때도 먼저 올라가는 발, 자전거 탈 때도 오른발 앞으로 가는 사람, 왼발 앞으로 가는 사람, 왼발을 땅에 일반적으로 짚는다든가, 축구할 때 이제 오른발로 이제 볼을 찬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제 뭐 다리도 양쪽이 불균형이 대부분 다 있어요. 사람이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짝다리를 좀 심하게 짚는 체형이라던가 그러면은 골반이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식으로 골반이 이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뒤가 이제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면밀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레버를 잡을 때 이제 그립 잡는 걸 보니까 손이 양쪽이 달라요. 팔 길이는 분명히 동일한데 이게 이제 핸들 잡는 게 한 손을 온전하게 잡지를 못하고 한 손은 제대로 잡는데 한 손은 어설프게 이렇게 살짝 홍이 띄었고 이상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뭐 왜 그러냐, 뭐 다친 적 있냐 그랬더니 과거에 교통사고를 엄청 크게 났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자꾸 팔에 쥐나는 것도 그렇고 뭐 쥐가 잘나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잘 때 핸드폰 볼 때 자세를 못 잡았더니 뒷목이 뭉쳐가지고 쥐가 잘나요. 그리고 이제 뭐 맨날 재활한다고 난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자주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엄청 크게 당해가지고 후유증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연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근육이나 근골격계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균형이 심했었어요,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우리 피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특수한 남들과는 다른 이런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피팅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쪽이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자전거를 안 타더라도 이런 부분이 평상시 좀 이런 점이 있고 불편하다, 내가 신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불편해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주셔서 감안해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탈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요렇게 말씀을 하고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키가 뭐 유난히 작은 분들도 있고 키가 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체형도 다 다양하고. 자, 이게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 유연성을 감안해서 피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유연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유연성을 떠나서 배 때문에 유연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피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또 피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각도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자세가 맞고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나가도 이제 체형이 뭐 팔이 짧다거나 배가 엄청 많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 업자들이 알고 있는 뭐 각도 뭐 어쩌고 길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엄청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다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이 배가 나왔고 어디가 유연하지 않고 뻣뻣하고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사례에 있었던 분은 배가 엄청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어깨에 있죠, 승모근이 고질적으로 십몇 년째 엄청 뻣뻣하게 붙여서 돌덩이처럼 돼가지고 어깨가 항상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또 키도 많이 이제 작으신 분이어가지고 몸에 맞는 거를 뭘 해보시지를 못해서 이렇게 좀 그런 분이었는데, 자전거도 이렇게 몸에 맞는 걸 못하고 계셨고 뭐 그렇게 좀 피팅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잡아드렸던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너무 뭉쳐서 유연성이 너무 안 나오기도 하고 배가 많이 나와서 자세가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부분을 피팅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제 피팅 받으러 가신 분들도 잘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이제 자전거에서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피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뭐 다양한 뭐 체형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뭐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특징이 살이 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배가 나온 느낌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체중이 61kg였다가 이제 최근에 80kg를 넘겼어요. 이제 처음에 배가 나오니까는 양말을 신는데 다리가 이렇게 세워서 양말이 안 신어지고 눕혀야지 양말이 신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옛날에는 유연성이 이렇게 몸을 서서 폴더처럼 접으면은 손바닥을 양손을 다 바닥에 짚은 상태로 팔꿈치까지 접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유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배가 나와서 안 돼요. 살을 안 쪄본 사람들은 그 배가 나온 거에 대한 그거를 예상은 할지 몰라도 얼마나 불편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이 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핸들을 잡을 때도 이제 뭐 허리나 등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깨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페달링을 해보면 다리가 잘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쪄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피팅할 때 올라가 있으면 오 자세가 나왔구나 이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팅도 한 번에 끝나서도 안 되고 피팅 자체도 여러 번 보정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팅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할게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엘리트 출신 이제 그 사이클 하셨던 분들에 대한 문제, 몇몇 분들 소수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은 자 우리가 뭐 피팅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피팅 프로그램만 의지를 한다든가 피팅 값에 대해서 내가 배운 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게요. 이 동호인 분들이 다 잘 타고 싶은 건 아닙니다. 모든 동호인들이 선수처럼 빠른 걸 추구하진 않아요. 이 피팅을 할 때 이 사람이 불편한가 편한가 이것도 고려를 하고 그러면서 주행했을 때 효율성도 고려를 하고 그래야 되지 무조건 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피팅만 고집을 한다? 이거는 피팅을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소양을 갖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달도 뭐 이제 선수 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고정이 되는 0도짜리 클릿을 뭐 끼워준다던가 이런 케이스들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굉장히 막 선수 형식의 막 이런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가 현재 없고요. 발목도 심하게 다친 적이 있고요. 뭐 하반신의 관절은 지금 다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0도나 1도짜리 클릿을 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저는 정강이도 지금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정강이도 뼈가 살짝 삐딱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클릿 자체를 유격이 있는 걸 쓰는 게 제 관절 건강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동호인들은 신체 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 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수처럼 뭐 이렇게 욕심이 지나친 분들한테는 그런 세팅을 해줄 수도 있지만 동호인들은 일단은 편안하고 효율적인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강하자고 타는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관절이나 근육이 다치지 않게끔 불편한 부분이 없게끔 피팅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꼰대 마인드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아는 게 다다 뭐 이런 식으로 피팅 해주시는 분들 좀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뭐 지적 수준이나 지능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끄시고 하여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피팅에 대한 얘기였고요.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뭐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들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기 바랍니다. 팀원이었습니다.